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신숙희 교수의 긴급 발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신의 한 수였다입니다. 먼저 신숙희 교수에 대해 알려드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1년 추운 겨울 신숙희 교수는 35살의 나이에 남편을 따라 어린 새 아이를 이끌고 돈 한 푼 없이 호주로 이민을 떠난 여인이 있었다. 호주라는 오지에 던져진 이후 경제적 궁핍에다 영어가 안 되어 당하는 억울한 일들, 거기에 종종 찾아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는 그녀의 타향살이를 더욱 서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새아이 엄마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섰다. 영어 한마디 못하던 주부가 호주 대학에서 영어 영작을 가르치고 세계적 영어 교육학자로 발돋움했습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유명해졌더라라는 말처럼 갑자기 그리 된 것이 아닌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숙성된 것에서 온 것입니다. 신숙희 교수는 한국을 방문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다룬 자유와 개성이 넘치는 호주에서 선진문화 한국을 꿈꾸며 란 수필집과 영어회화책 Y를 알면 영어의 답이 보인다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신숙희 교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육심리학으로 석사를 한 후 대학에서 강사 일을 했다. 남편 유학길에 호주의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박사과정에 남편을 따라 300만 원 들고 유학길에 올랐다. 도착 후 생활고와 언어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로 임파결핵에 걸려 죽음의 사선을 넘었습니다. 40세에 영주권이 나와 영어학원에 처음 등록하여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43세에 호주 울릉공대에서 영어교육학 석사를, 이어 시드니 대학교에서 경쟁이 심한 호주 정부 장학금을 받고 44세에 박사학위를 시작해서 49세에 영어교육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신숙희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체계기능 영어 분야에서 평가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영국, 미국, 호주, 홍콩 등 세계 유명 저널에 단독으로 12편, 세계 최다로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이 최신 평가이론을 세계 최초로 아카데믹 영작 분야에 적용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호주 시드니 로이드 컬리지 IELTS와 시드니 엠버시 랭귀지 센터에서 EAP와 IELTS 강사로 활동했으며 시드니 소재 찰스 스투트 대학교에서 세계 60개국에서 온 학사, 석사 학생들과 호주 본토 학생들의 영작을 가르치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 전임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시드니 소재 페더레이션 유니버시티와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턴 시드니에서 석사 학생들 상대로 소통과 연구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숙희 교수는 호주에 이민 온 후 늘 글을 써왔다. 자유와 개성이 넘치는 호주에서 선진문화 한국을 꿈꾸며란 책은 2016년 발표된 자신의 자전적 수필 오지의 핀들꽃이 되어 후속편입니다. 이 책은 그녀가 제2의 고향이 된 호주에 온 유학초년생 시절부터 이제는 호주 주류사회 깊숙이 호주인과 섞여 일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한 호주 사회와 아시아 국가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엮은 에세이식 보고서입니다. 더불어 이 책은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7년을 산 경험으로 그리고 현직 대학 교수로 교육에 종사하는 이민 1세대의 경험으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유학과 영어 습득, 이민을 위한 가이드 서적입니다. 특히 이 책은 한국 여자로서 호주에 살면서 우리 실정과 비교하여 호주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한 비평서임과 동시에 호주 속에 사는 호주인과 한국인을 접하면서 겪은 경험과 느낀 점을 기록한 이야기책입니다. 이 책은 호주 이민 이후 20년간 영어를 배우면서 느낀 표현들 엮은 책으로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소식으로 돌아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신숙희 교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신숙희 교수는 신의 한 수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이승만 표상의 윤석열을 지지할 것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반경 계엄 선포할 때부터 밤을 꼬박 샜다. 새벽녘까지 지지 성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나니 계엄이 해제되어 있었다. 처음엔 허망하고 실망하여 윤 대통령이 이럴 거면 왜 계엄을 했나 하는 심정으로 다른 분들처럼 속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피를 토하며 국민에게 전한 비상사태 선포 워딩을 찬찬히 분석해보고 그 뒤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본질 원인 그리고 진짜 의도를 나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의 현명한 의도적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는 정면 돌파 작전이었다. 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왜 그날에 그리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을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편에 확실히 섰음을 국민과 만천하에 선포였다. 해방 전후부터 이승만 대 김일성 싸움은 대한민국 근대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에서 윤석열은 확실히 이승만 쪽에 선 자유민주체제 수호 지도자임이 확인되었다. 그가 상대하는 쪽은 민생보다 예산 삭감, 탄핵, 남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불법 법치 파괴 등으로 정부의 발목만 잡아온 범죄자들이었다. 이들은 선거 불복의 반민주 내란 선동 등 오히려 내란죄와 반역적 정치 행태에만 신경을 써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주란 명분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종북 종중 김일성주의 추종자들과 싸움을 용감하게 선포한 헌법소호와 구국 차원의 반역자 처단 행위였다. 좌편향된 세뇌된 방송과 명태균 사건에서 보듯 여론조작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에게 정면 돌파해서 지지를 구해 함께 구국하자고 절박하게 손짓을 한 것이다. 둘째, 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라인의 출석이 선언이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세우고 조정해온 미국 민주당 중국 공산당이 합작한 기득 NWO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대국제 반기 선언이다. 이들에게 다시는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 새 행정부의 줄을 서겠다는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라 본다. 미국에서 계획된 핵미팅 불참이 바로 그 증거라 본다.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서방 세계에 한국이 북한 김일성 세력과 중국 공산당과 치열하게 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다. 글로벌 하수인 좌파 신호수로 전략한 방송 신문 매체들이 엄청난 숫자의 수많은 탄핵 반대 시위 한 줄 보도를 안 해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모든 언론이 전달하게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실상을 알려 충격을 받게 했다. 셋째, 내부의 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했다. 전쟁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함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항상 내부의 적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내부의 적이 확연히 드러났다. 반국가 범죄 세력과 공조하고 있던 소위 한국 우파 RINO들이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단게이트 사태에 의혹이 있다. 그를 따르는 18명의 계엄 반대 세력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오세훈, 안철수, 유정복 등이 모두 한국이 처한 사태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개인의 정치 이득만 챙겨 이들 반국가 세력과 기생하는 자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앞으로 이들은 적어도 절대 트럼프 정부와 함께할 보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한동훈부터 국민의힘에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단기 계엄령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절대 탄핵이 안 된다. 초점을 돌려 감사원장 검찰 탄핵을 극적으로 미루게 했다. 계엄령 애초엔 왜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 이렇게 끝까지 칼을 쓰지 않은데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자로 헌법수호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안산 요구 결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금세 해제했다. 그 뒤따라올 엄청난 후폭풍인 탄핵 사유도 헌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6명으론 탄핵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회를 노려 감사원장 대법관 탄핵 등을 멈출 것이고 결국 탄핵이 안 될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등으로 거꾸로 덮어씌워 미국의 16 사태처럼 온갖 협박을 더해 더욱 국민적 신임과 국제적 망신을 더해 갈 것이다. 다섯째, 성동격서 작전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극적으로 착수했다. 계엄 선포 5분 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498명의 계엄군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대통령의 침묵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에 합법적으로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덮쳐 전산서버를 압수했다. 자세한 것은 현재 모르나 어쩌면 이것이 계엄을 내린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다. 신숙희 교수는 평소의 계엄령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맞지 않는 선택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 한국 상황은 비상시국으로 계엄령에 준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해외했다. 왜 비상시국 선포, 위수령, 긴급 발표 등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울트라 슈퍼 초강수인 비상계엄령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바로 선관위 조사는 현재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도 거부하는 마당에 이 길밖에 없음을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하필 이 시기에 단기 계엄령을 내린 것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그의 희생적 필사적 돌팔구라 본다. 필자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지금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지지 성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는 이승만 대 김일성 리턴 매치에서 건국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이승만을 따르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에 대한 반대는 사회공산주의자 김일성과 시진핑을 따름을 선언하는 것이다. 친북 성향의 이재명, 종중 성향의 한동훈 모두 우리가 지지를 철회해야 할 가짜 지도자이다. 추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결기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이제 그동안 지도자만 비난했던 보수 우파들의 선택과 미래 행동에 대한민국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